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열흘간 영화의 향연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독도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의 날씨가 나쁜 데다 어선까지 침몰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지역 축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온라인 축제의 경험을 살려 흥행과 방역 관리를 달성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있지만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 차량은 더 적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가 조금 전 7시부터 개막식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레드카펫 행사도 다시 열렸고 영화도 모두 극장에서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개막식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강릉 아트센터에 이하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 뒤로 조명이 들어와 있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지만 조금 전 6시에는 이곳에서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개막식 자체가 취소되면서 오늘 2년 만에 부활한 레드카펫 행사에 많은 시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금 관객들은 이곳 아트센터와 극장 생중계로 개막식을 즐기고 있는데요. 영화제 첫 해 뜨거웠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듯합니다. 사회를 맡은 강릉 출신 배우 연우진을 포함해 안성기, 유지태, 정우성, 조인성, 한예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참석해 영화제 개막을 빛냈습니다. 조금 전 7시 개막작인 스트로베리 맨션 상영을 시작으로 영화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턴 더 페이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사흘로 축소됐던 지난해와 달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열흘 동안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형, 강릉 대도호부관아극장, CGV 강릉, 작은 공연장 단 등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주요 행사 장소에서는 출입 인증과 인식표 부착 등도 진행됩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4천여 편의 출품작 중 경쟁 부문 본선에 오른 10편의 작품을 포함해 42개 나라 116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장들이 참여하는 강릉 포럼은 내일 강릉 명주 예술마당에서 열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영화 전망에 대해 논의합니다. 문학과 영화의 만남을 모색하는 토크 이벤트 배롱 야담과 독립서점 스탬프 투어 등도 축제 기간 내내 열립니다. 특히 강릉이 배경인 영화 봄날은 간다는 개봉 20주년을 맞아 강릉 대도호부관아극장에서 허진호 감독과 배우 유지태, 조성우 음악감독과 함께하는 스페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개막작 스트로베리 맨션과 양조위 주연의 해상화, 유지태와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 등 대부분의 영화 예매가 마감돼 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편의 본선 진출작은 심사를 거쳐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세 부분에서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9명, 춘천 7명, 속초와 횡성 각각 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7,029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속초시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2단계로 낮췄습니다. 한편 도내 백신 1차 접종률은 81.2%, 2차 접종 완료율은 71.1%입니다. 독도 해상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어선에 선원 3명이 발견된 가운데 나머지 실종 선원 6명에 대한 수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해상 수색과 항공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어선은 오늘 아침 6시 30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40km 떨어진 2,600m 수심으로 침몰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지역의 준비 상황과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치러졌던 지역 축제들도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살려 전통적인 지역 축제들의 재미와 감동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의 대표 축제인 아리랑제는 감염병 확산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경창대회 위주의 온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개최 시기를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단계적인 일상 회복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음 달부터 도내 축제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축제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짧게 했던 영화제는 올해는 대면 행사로 열리고 축제장을 분산시켰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영화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만큼 영화제는 축제의 일상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무대입니다. 온라인보다는 영화제의 본질에 충실한 대면 영화제의 길을 택했고요. 그리고 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 축제의 경험을 접목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 중심으로 열렸던 횡성 한우축제는 온라인 판매나 영상 구독 등의 조회수가 400만여 건에 달하며 비대면 행사로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관건은 대규모 인파가 참여하는 전통적인 지역 축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 달 열리는 원주 댄싱 카니발과 강릉 커피 축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도내 축제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방역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90%가 비대면이었다면 11월 저희 커피축제는 90%가 대면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대도 오브 가나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예나 그리고 커피와 관련됐던 체험들을 하셨던 것처럼 강원도의 전통적인 겨울 축제들도 대면 현장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가을 축제들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대중교통으로 약속 장소에 가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있지만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원현수 씨. 거동이 불편해 장애인 콜택시를 타지 않으면 외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마음처럼 안 잡히는 일이 잦습니다. 30분은 기본, 오래 걸리면 2시간씩 택시를 기다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나를 두디가 돈도 집배로 모아줘요. 늦은 밤이나 주말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침하고 저녁 때가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주말에 특히 엄청 힘들죠. 주말에는 차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원주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등 이른바 교통약자는 약 7,500명. 중증 장애인 150명당 한 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원주엔 장애인 콜택시 50대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0대에 불과합니다. 춘천과 강릉 등 다른 시군도 원주처럼 격차가 크지 않지만 법정 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여기에 기사들의 법정 근무 시간 52시간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 차량은 더 줄어듭니다. 법정 주차 대수도 맞춰야 되고 그 기준도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좀 더 이렇게 탈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원주시는 예산 등을 고려해 올해 2대를 증차했고 내년에도 3대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주부터 매일 아침 원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범죄였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경찰의 초동 조치로 더 큰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이름처럼 가벼운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어 피해자 보호가 안 됐고 강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강릉에서는 60대 남성이 다방 주인을 스토킹하다가 종업원이 방해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교제를 요구하는 등 남녀 간 상황은 물론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채권 채무 관계, 사이버 괴롭힘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모두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행위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된,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강원도에서 스토킹 신고는 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건보다 늘었습니다. 범죄 발생 이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와 피해자 신고가 누적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살 경우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스토킹 범죄 유형도 광범위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25호로 지정된 동해 삼화사 수륙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첫날인 오늘은 모든 사자들을 삼화사로 모셔온 뒤 이튿날 행사를 거쳐 마지막 날 금강경 독성, 봉송 회향 의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삼화사 수륙제는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삼척 지역에서 시해를 당하자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원혼을 달래고 사회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조선 중기 이후 명맥이 끊겼다가 2005년부터 원형이 복원됐습니다. 오늘 열린 속초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현지 답사를 다녀온 의원들은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강풍이 불 경우 부교 위가 얼 수 있고 비가 와도 미끄러울 가능성이 높다며 미끄럼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상류에서 쓰레기나 나뭇가지 같은 부유물이 흘러내려올 경우 쓰레기가 부교에 걸려 미관을 해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릉시가 내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2 강릉 세계합창대회 경연에 참여할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참가 등록은 12월 1일까지 진행하며 국제대회 참가 경력이 있으면 챔피언 경연에, 참가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하려면 28개 카테고리의 오픈 경연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합창대회는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참가 규모와 대회 인지도 면에서 합창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하이원 포인트, 이른바 콤프의 지역 가맹점 확대와 사용 한도액 상향 조정을 강원랜드에 요청했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는 콤프를 사용할 수 있는 폐광지역 가맹점에 대한 업종 제한 때문에 약국과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 광고업 등의 소상공인들은 콤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콤프 가맹점 한 곳에서의 월 사용 한도액은 2011년 7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진 이후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가맹점은 한도액 도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다며 월 사용 한도액을 500만 원까지 올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진학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권역을 나눠
23일과 24일 춘천교육지원청, 24일 강릉교육문화관에서 사전에 신청한 2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여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나 모의고사 성적표 또는 감자바 앱을 준비해야 하고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과 40여 분간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강릉 지역의 국제 요트 마리나를 조성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와 강릉마리나 선주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강릉을 주제로 국제마리나 건설과 환경, 해양레저 산업의 미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러이를 잇는 국제요트대회와 숙박연계 요트 관광상품 등을 제안했으며 강원도 마리나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태백시가 황지 자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방문객에게 30%가량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 금액은 물품 구매 금액이 3만 원 이상이면 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1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이번 환급금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만 받을 수 있으며 황지 자유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수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 지역에 주소를 둔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와 생산자가 온라인 판매를 할 때 6개월간 택배 비용의 50%, 최대 500만 원 이하로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을 가지고 읍면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저조한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잔액 소진 행사를 시행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연결된 네이버 폼을 통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 원 전액을 사용하고 잔액이 0원인 인증샷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만 원의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강원도 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6만 명으로 연간 10만 원씩 지원되는 카드 이용 실적은 60%대로 낮은 실정입니다. 정선군이 와와버스 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 전통공연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정선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5일장 장날에 주요 관광지인 아리랑시장과 아리힐스 리조트 등에서 부채춤과 같은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고고 시간탐험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와와버스에 전통 복장을 한 연기자 3명이 동승해 관광객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선보입니다.